구독자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에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축제가 벚꽃 축제일 텐데요. 노란색의 산수유와 개나리가 지고 흰색의 백목련이 꽃잎을 떨굴 때가 되면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벚나무로 꽃이 크고 화려하다 하여 왕의 칭호를 얻어 왕벚나무라 불리는데요. 은백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이 만개를 할 때면 화사함에 눈이 부실 정도인 꽃으로 전국 곳곳에서 왕벚나무를 심다 보니 전국이 온통 왕벚나무 축제의 현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왕벚나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비밀들을 간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다큐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왕벚나무의 숨은 비밀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왕벚나무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왕벚나무는 꽃이 크고 화려하여 꽃이 만개를 할 때면 화사함과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밤의 불빛에 비친 수만 송이의 꽃은 낮의 느낌과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꽃잎이 떨어질 때는 살랑살랑 봄바람에 은백색의 꽃나비가 되어 넘실넘실 휘날리는 모습에 여기저기서는 보는 이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여기에서는 왕벚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고 일본과의 원산지 논란, 우리나라에 들어온 슬픈 사연, 왕벚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이유, 효능 등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벚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왕벚나무는 장미과의 키가 큰 목본류로 일본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되는 나무로 키는 15m까지 자랍니다. 수피는 회갈색이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으로 잎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은 흰색 또는 연한 홍색으로 3에서 6개가 달리며 5개의 꽃잎에 암술 1개와 여러 개의 수술이 모여 달립니다. 꽃이 지고 난 후 열리는 열매는 7, 8mm로 벗지라 부르는데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6, 7월이 되면 흑자색으로 익으며 번식은 종자를 채취한 뒤 건조하지 않도록 모래와 섞어서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삽목으로 번식합니다. 왕벚나무의 이름은 꽃이 크고 화려하여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왕벚나무의 원산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 원래 왕벚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인 줄 알았고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일본의 법률에 의한 국화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관습법상 나락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구한말 선교사이자 식물학자인 프랑스 출신의 타케 신부가 1908년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제주도의 왕벚나무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였고 일본 학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일본에서 자생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산지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우리나라 국립수목원 주도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제주도의 왕벚나무와 일본의 왕벚나무는 다른 종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두 종은 꽃이나 잎, 줄기 등 모든 면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왕벚나무의 겨울로는 빽빽하게 털이 있는가 하면 제주 왕벚나무는 털이 적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 100년 이상 두 나라의 왕벚나무 원산지 논쟁은 종결되었고 우리나라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일본 원산지의 왕벚나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원산지로 제주 왕벚나무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왕벚나무를 왕벚나무로 하고 일본 원산지의 왕벚나무를 일본 왕벚나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전국에 심겨진 왕벚나무를 모두 일본 왕벚나무라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벚나무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민족문화 말살정책 일환으로 조선의 궁궐이었던 창경궁을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유원지로 전락시키고 그곳에 왕벚나무를 심게 하여 벚꽃놀이장으로 만들게 되는 아픈 역사와 함께한 나무입니다. 또한 1910년 진해에 군항을 건설하면서 2만여 그루의 왕벚나무를 일본에서 들여와 심게 되는데, 근래 들어 진해하면 떠오르는 게 벚꽃축제가 생각나면서 벚꽃축제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동물원을 이전시키는 등 창경궁은 궁궐로서의 위엄을 되찾았지만 진해의 군항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항제는 벚꽃축제의 장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며 외적을 물리치다 숨진 이순신 장군 추모 행사에 일본의 나라꽃을 즐기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서 왕벚나무가 식재되고 있어 벚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왕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진 이유를 알아보면 해방 이후부터 왕벚나무가 일본의 나라꽃이라는 것 때문에 식재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한때는 일본의 나무라고 해서 베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왕벚나무가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왕벚나무를 바라보는 시선과 식재를 꺼려하는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곳곳에서 심기 시작했으며, 꽃이 워낙 화려하고 아름다워 줄지어 심어진 꽃은 어느 꽃보다 아름답기에 곳곳에서 식재하다 보니 요즘에는 전국 곳곳에서 왕벚나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4월이 되면 전국이 온통 벚꽃축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꽃이 아름다워 공원이나 정원에 조경수로 식재하며 길가에 가로수로 식재하여 벚꽃축제에 많이 활용되고, 열매는 버찌라는 이름으로 식용할 수 있지만 새의 먹이로 많이 활용되며, 목재는 조직이 치밀하고 뒤틀리지 않아 가구재나 건축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왕벚나무는 항산화 및 항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변비, 설사, 진통, 해독, 피부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왕벚나무의 숨은 비밀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왕벚나무에 대해 알아보면서 화려한 왕벚나무 꽃이지만 일본과의 이야기가 나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공원 등에서 왕벚나무를 만났을 경우 오늘 알아보았던 이야기를 상기해 본다면 더욱 뜻깊은 왕벚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